1번 선택해야죠. 1번 플레밍. 저는 아마 이거 1번으로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동기 발전기. 물론 얘부터 설명했겠죠. 진짜 시험장에서는 얘부터 설명합니다. 왜? 얘를 만든 다음에 전동기를 돌리는 거니까. 발전기를 만든 다음에 전동기를 돌리는 거예요. 전동기부터 설명 안 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같은 내용이더라도요, 좀 흐름 있게 써야 돼. 전기의 발생 되는 데서부터 저기 부하 순서로 이렇게 기술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크게 영향은 없지만 요거 두 개 설명하라는 얘기죠. 오른손, 왼손. 또 시험장에다가 또 이 손가락 그리시고 하시는 분 없겠죠. 진짜 손가락 그리고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백터드로 그리고 그랬죠? 또 여기서 또 손가락 그리시려면 다음에 손톱까지 그리세요. 손톱까지. 이거는 왜냐면은 딱 한 페이지로 점수 받기 좋은 문제다. 이건 틀린 게 없어, 오답이. 딱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2번 승합이유. 승합이유는 한마디로 이걸 유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외웠을 때 PP, R, A, W 이런 걸로 유도하죠. 그죠? VI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손실률. 그 다음에 R에서 R 공식을 써가지고 A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중량으로 해가지고 유도하죠. 그죠? 이거하고 결국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단면적 있잖아요. 이 단면적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표피 효과의 관계. 자, 이런 문제 보시면요, 선생님들이 이 출제자가 이거를 얘 따로 알고 싶어서 냈을까요? 출제자는 보통 그렇게 안 내. 두 개가 분리된 항목이더라도요, 두 개의 관계를 맨 마지막으로 한번 관련 있는 걸 네가 한번 유추해서 써봐라, 이런 의도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모든 기술사 문제는. 따로따로 놀지 말라 이거예요. 한번 고민해봐라. 그 다음에 네가 너의 소견을 적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네, 승합하면은 당연히 단면적이 작아집니다. 단면적이 작아지면 표피 효과도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 대신에 단면적이 작아지면은 뭐가 문제예요? 이 코로나는 더 커지는 영향이 있죠. 아마 그런 의도로 낸 것 같아요. 이것도 초출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건 초출이에요. 두 개가 같이 나온 거는 한 개씩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발전기 이것도 25점짜리인데 10점짜리 냈어요. 3번 단락비. 이거는 무조건 선택해야죠. 얘 선택, 얘 선택, 얘 선택, 단락비. 그죠? 이 단락비의 정의부터. 우리가 단락비라는 거는 JPU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요건 암기가 돼 있으니까. 이 Z는 원래 뭡니까? 이거였죠. ZPU니까 이거 없어지고. 그럼 얘네들의 의미는 INZ에 만약에 2라고 하면은 이거 외울 때. 자, 개방시험입니다. 개방 시 발전기의 전격 전압을 유기하는 여자 전류. 나누기. 여기 IN. 단락시험입니다. 단락시 IN을 유기하는 뭐 IO-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선생님들이 이 ZPU에서 이 IN을 오해하시는데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다 공이 얘네들은 전격 전류가 다 들어갑니다. 단락시험에. 변압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변압기 단락시험. 여기 단락하고 변압기 단락시험 I2N이 흐르면은 변압기의 원리에 의해서도 1차 측에서도 I1N이 흐르죠. 이때의 전압은 전격 전압이 아니죠. 이걸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죠.
임피던스 전압. 이 선생님들 전격 전류라고 해서요 시험할 때 부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하는 예측 못하잖아 시험할 때. 그래서 부하 없이 단락 상태로 전격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발전기 마찬가지예요. 발전기도 2차 측 단자를 전기자 본선을 단락하고 계자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K. K가 크다면 우리 철기계라고 하고, 철기계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죠. 철이 있는데 권선이 있어요. 요 권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자력이 뭡니까? NI. NI가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자속이죠. 이 자속의 그릇이 뭐예요? 철심. 즉 철기계란 얘기는 이게 크단 얘기고요. 동기계란 얘기는 이게 크단 얘기야. 즉 이게 상대적이란 거예요. 상대적이란 거. 만약에 철심도 큰데 NI가 더 커. 그러면 얘네들은 동기계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뭐 1톤, 10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상하는 이 철심의 그릇이 더 크면은 걔네들은 철기계. 즉 자석을 담을 그릇이 충분하다. 철기계. 자석을 충분히 담을 수 있으면요. 누설 자석 이런 것들이 적죠. 왜? 우리 철심은 폐로로 돼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럼 여기 통로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철기계는. 그죠? 그럼 여기에 자석이 쫙 가가지고 2차하고 세교해야 되는데 여기 통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야 갈 길이 없네. 선생님들 요번에 귀성길 오늘 내려가시는 분들 갈 길에 차들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 못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다시 오죠. 야 나 다시 갈래. 돌아갈래. 하면서 이게 누설 자석이죠. 이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얘가 충분하면 누설 자석이 없다. 즉 철기계는 이 누설 자석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만큼 이 안에 충분한 이 자석을 담을 공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게 발전기라고 하면은 여기 자석이 철심의 자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로의 충전 용량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죠. KG의 QC는 충분하다. 뭐보다? 선로의 충전 용량을 채우고. 근데 얘네들은 VG의 VC의 자승의 1 플러스 시그마. 발전기에 철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장 시에 전기자와 발전기는 전기자 반작용, 감자작용이 되면서 그 뭐죠? 이 자석의 영향, 반작용이 커지죠. 근데 얘네들은 철심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석을 충분히 단락 지점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 안정도가 우수해요. 이 두 가지가 키야. 뭐 전압 강화 이런 것들은 저기 건축전기 이게 조그만 애들이 얘기하는 거고 발동 배전은 뭐죠? 안정도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키겠죠. 큰 게 키야, 큰 게. 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단락비 나올 때가 됐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요번에 1교시 나왔죠. 다음에 몇 교시 나와요? 2교시 나올 거예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25점짜리를 이거는 25점짜리야. 25점짜리를 10점짜리로
얼마나 잘 쓸 수 있니? 너 한번 능력을 봐보자. 이런 의도에서 낸 거야. 그러면 뭐 답안지도 딱 단락비에 대한 그림 하나, 단락비 설명 10줄, 철기계, 동기계 장단점 10줄, 맨 마지막으로 소견 뭐죠? 그래서 KG가 크면 좋죠. 크면 좋다. 근데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철심이 너무 크니까 비싸다. 철심이 크면 비싸. 비싼 거보다도 문제가 뭐예요? 운송이 안 됩니다. 운송. 그죠? 설치도 힘들어. 그 운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돼. 그걸 하려고 뭘 적용했어요? 소궁 AVR. 소궁 여자를 적용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LFO가 발생합니다. LFO.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요? PSS. 그래서 KG를 약 0.6에서 0.7 정도로 유지하는 거죠. 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보통은 이제 책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없어. 여기까지밖에.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이준호 교수님 책이나 뭐 기본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죠? 중요한 문제. 이것도 점수 받아야 되는 거구나. 딱 감이 와야 되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점수 받을 거 못 받을 거. 4번은 이거는 엊그저께 나온 거죠. 나온 게 최근에 나왔던 게 또 나왔네. 출력 크기. 출력. 근데 뭐죠? 윈드. 그 뭐 2분의 1 운동 에너지에서 그죠? 여기에서 2분의 1 로우 A V 3승으로 되는 거 유대되죠. 거기서 요 M이 로우 A V라는 바로 연속의 정리가 들어간 거죠. 연속의 정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죠.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요 기계 에너지 기계 축으로 돌리는 거.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게 요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거 전기 에너지 아니에요. 기계 에너지야.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의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계수. 이게 뭐라고요? 이게 CP 계수예요. 이 CP 계수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 뭘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을 돌려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인버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손해 전력이 있겠죠. 당연히 얘도 당연히 손해 전력이 있겠죠. P, I.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PS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발전단 출력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구성을 알아야 돼요. 구성을 알고 효율을 쭉 곱해가지고 얘 나온 다음에 얘가 이제 풍력 발전소 발전단 출력.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인버터 돌려야 되니까 손해 전력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계통에 연결되는 무슨 전력? 송전단 전력. 그거 물어본 거죠? 출력 계수. 그 다음에 주석비는 얘와 관계 있죠. 얘. 날개 끝속도. 날개 끝속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아니다. 날개 끝속도. 나왔던 거 또 나왔다. 그래서 저는 아마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점수 받기 너무 좋잖아. 5번은 기본 문제죠. 굵기 결정에 필요한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죠.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기타죠.
기타의 이제 환경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중이라든가 하중은 이제 기계적 강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쓰려면은 뭐 DLR이라든가 온도에 따른 뭐 통전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허용 전류와 관계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허용 전류가 제일 중요해요. 통전 전류가 얼마냐, 그죠? 그래서 5번도 선택. 전선의 굵기. 허용 전류의 개념은 뭐다? 발열량이 방열량보다 발열량의 한도치를 나타내는데 방열이 가능한, 즉 이거죠. 온도고 이게 히트잖아요. 히트인데 발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올라가지만 방열은 얘를 못 따라가죠. 방열은 이렇게 되죠. 이게 방, 이게 발. 그러면 여기가 바로 안전 통전 전류란 얘기죠. 방열량이 더 커야 되는, 그때 여기 한도치, 요게 바로 허용 전류예요. 허용 전류 맥심. 그죠? 한도치까지 흘릴 수 있는 전류. 맥스. 그 다음에 요게 안전 전류겠죠. 안전 통전 가능한 전류. 근데 책에서는 안전 전류하고 허용 전류를 보통은 같이 놓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허용 전류는 이 안전 전류의 최대치예요. 안전 전류란 안전 통전 가능 전류잖아, 한마디로. 그죠? 그럼 언제까지 안전하게 흘릴 수 있어요? 발열량이 방열량보다 작을 때는 안전하게 통전 가능한 전류라 이거죠. 이게 키야. 그래서 I 제곱 말하고 얘네들 방열량. 방열량에 대한 개념은 방열량 공부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는 서방 공부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방열량. 그죠? 전도, 대류, 복사.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이런 데서, 여기서는 이제 전기에서는 그걸 열 방산계수 K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기가 흐를 때 이게 나가는 이런 거. 그럼 매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매질하고 여기는 공기지만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뭐 케이블로 치면 XLP이고 물론 강선이니까 XLP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공기로 나가는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 야, 5번까지 보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합격하겠다. 나 이번에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이제 환상을 갖게 됩니다, 보통. 그 다음에 6번을 딱 보니까 이제 6번부터 변전 설비 진단이야. 변전 진단. 초출이지만 변전 설비가 뭐 있어요? 변전소 구성이죠. 변전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1차 측의 모선. 변전소에서 제일 중요한 기기가 뭐예요? 그죠? 변전소는 한마디로 변압기 보호 장치야. 변압기를 놔두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모선 있고, 그 다음에 TR 있고, 요 사이에 이제 LA가 있죠. 모선 있고, TR 있고, 또 2차 모선 있고, 그 다음에 배전설로 나가지만, 여기에 또 조상기라든가, 콘덴서. 그 다음에 요게 케이블 같은 거. 케이블. 요 모선은 또 주로 뭐로 돼 있어요? GIS. 그죠? 그 다음에 변전소에 비상발전기 없어요? 당연히 있지. GIS, TR, 더 늦다고 하면 케이블, 아니면 이런 건 신규 요즘에 들어가고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변전소에도 전동기 있죠? 한마디로 다 물어본 거야, 얘. 근데 답은 요 두 개가 메인이겠죠. 그죠? GIS하고 TR.
그래서 저라면은 실제로 답안지에는 제가 이걸 문제 낸 사람의 한전 그 예방진단, 이게 한전 예방진단 이 시스템이라고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되게 허접해. 그림 일부러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허접하게 돼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물론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GIS 딱 그려줘야 됩니다. GIS 이 시스템의 정의 및 구성은 저거 전부 다 그려주고 뭐뭐 예방 진단하고 그 안에서 진단 항목은 1번 답안지는 요 2번 TR 구성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제가 부분방전 문제 나오면 뭐 적으라고 했어요? 1번? 부분방 열화진단 나오면 1번 뭐 적으라고 했어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열화진단 나오면 답안지 1번은 무조건 부분방전이야. 아셨죠? 2번 뭐 적으라고 했어요? 탄델타야. 3번이 기타. 그러면 GIS에서는 뭐 가스 검출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진동 센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주파 뭐 저속 구동법이라든가 몇 가지 더 있죠? 그거 넣어주고 변압계에서는요 뭐 HFCT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적외선 센서라든가 이런 걸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7번, 5번, 6번은 세모? 왜냐면 이게 시간 부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25점짜리야 이거. 25점짜리. 그 다음에 7번을 보려니까 선택하기 싫죠. 직렬 리액터, 방전 코일, 그 다음에 NR. 보통은 요거 물어보는데 요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콘덴서에서 직렬 리액터 사용 이유 1번이 뭐야? 답안지 1번. 직렬 리액터 사용 이유 콘덴서에서 개통가의 고주파 공진 방지예요. 아셨죠? 그거 써달라는 얘기예요. 병렬 공진 방지. 나머지 두 번째가 이제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있죠. 뭐 콘덴서 투입 시 이상 현상을 억제한다. 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도구 소리야, 도구 소리. 도구 소리고요. 1번이 뭐다? 개통가의 병렬 공진하고 콘덴서 뱅크의 직렬 공진 방지가 무조건 1등입니다. 아셨죠? 그 나머지는 뭐 대충 수식 쓰면 되잖아. IC의 1 플러스 뭐에 루트의 XL분의 XC 뭐 F는 루트 XL분의 XC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CT 2차 과전압 억제하고 이런 거죠? 아 이런 거 너무 귀찮아서 내가 대충 쓰는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근데 방전 코일은 뭐예요? 방전 코일 하면 이게 딱 생각나야 되는데 타우는 뭐 RC라든가 L. 방전 코일도 두 가지가 있죠. 방전 저항하고 여기서 방전 얘를 물어본 거죠. 또 여기다 방전 저항 쓰신 분 없겠지? 여기 문제 코일이라며 또 방전 저항 쓴 거 아니야? 코일이에요. R은요 이 시정수 때문에 자 개념 설명. 콘덴서 뱅크예요. 콘덴서 뱅크. 여기다가 R을 넣는 거하고 여기다 L을 넣는 거하고 문 차이가 있을까요? 얘들은요 얘하고 자 얘 두 개 벡터도 그리면은 만약에 콘덴서가 이거라면은 얘네들은 이거야. 그죠? 얘네들은 IR은 이거야.
방전 목적으로 쓰려면은 얘를 급격하게 줄이는 얘가 제일 좋아. 아니야? 아이씨, 반대 성분이니까. 우리 뭐 동네에서 문제되는 애가 있어. 걔를 제거하려면은 뭐가 제일 좋아? 걔의 천적을 붙여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잖아. 그게 얘야, 얘. 그 다음에 또 줄이는 방법이 있죠. 걔를 지쳐서 힘들 때까지 괴롭히는. 그래서 열받게 하는 거. 열받게 해가지고 걔가 지쳐서 쓰러져. 그게 이거죠. 방전, 저항. 근데 얘네들은 시간이 느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5분이고 얘네들은 보통 5초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하셨죠?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정기적으로. 이해하셨죠? 중성점 레지스터 나오면은 당연히 이 그림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죠. 자, 첫 번째 고민할 거. 콘덴서는 델타 결선이 좋아요? Y 결선이 좋아요? 델타 결선이 뭐가 좋죠? 용량이? 커지죠.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델타 결선 쓰는 게 우리가 그래서 YY 3건선에서 YY 델타 쓰죠. 3건선을 델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조상기를 달죠. 그죠? 왜냐면은 같은 1페럿짜리라도 델타 결선으로 연결해서 보내면은 Y보다 뭐가? 전압이 루트 3배 더 커지기 때문에 3배의 조상기 용량을 갖는다 이거죠. 그거를 1타 3피 3배 델타 결선. 근데 여기 왜 Y 결선했죠? 근데 변전소에서는 왜 실제 Y 결선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고. 요거 전압이 뭐 더 작게 해가지고 뭐 한다. 아니면은 보호계전 때문에 그런 거죠. 보호계전 때문에도 이유가 되죠. 이렇게 딱 뱅크별로 딱 연결해 놓으면은 요거로 하는 거죠, 요거로. 그죠? 그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VN이 있으면 안 돼. 이때 이 VN은 뭐로 구해요? 밀만의 정리로 구하죠. 그죠? 선생님도 밀만의 정리 헛배웠어. 밀만의 정리 그 자체가 중요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삼상회로의 중성점의 전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밀만의 정리는.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한마디로 뭐 전원측이라든가 부하측 다 우리 송전선은 다 무슨 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Y 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검출하는 방법도 있고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를 검출해 가지고 하는 보호계전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 콘덴서 투입 뱅크 투입 시에 뭐가 도립 전류가 흐르죠. 이 도립 전류에 의해서 아니면 여기 이거에 의해서 여기 중성점 전압이 딱 생기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것도 두 가지죠. L을 붙이는 수가 있고요. R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기능은 얘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은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억제하는 거. 그 대신 R은요. 얘네들은 이상전압 억제용입니다. 이상전압. 여기 선로에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선로에 뭐도 있어요? PT도 있을 거 아니야. PT 이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이런 과도상 때 여기 주파수가 변하죠. 이 주파수가 움직이면서 얘하고 딱 제속계 딱 공진이 되면 그게 무슨 공진이야? 그게 철공진이야. PT가 그러면 철공진, 직렬공진, 병렬공진 두 개다. 여기 PT라고 하고 얘가 콘덴서야. 그럼 여기 과전압, 직렬공진이다. 그럼 여기 과전압, 여기 과전압.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뻐개져 나가죠. 그 과전압을 해소시키려면은 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CLR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응? R이? 그죠? 아니면 사고 시 여기 일선지락시 건전상 전위상승 어떻게 구해요? 이게 만약에 A상이다. 그러면 만약에 A상이 지락이 났다. A상 지락. 그럼 이게 C상이다.
VC는 똑같이 구하겠지. 선생님들 대칭자표법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상보는 여기 돌아가가지고 어디 콘덴서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정상보는 얘를 제외하고 여기 계통에 도는 것들 곱하기 2배. 그럼 얘네가 0이 된다. 그게 철공진이야. 0이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갑니다. 그거를 그 유명한 사람이 그래프로 그렸죠. 여기 마이너스 2지점. 이거 하려면 얘네들이 만약에 분모를 쓰면 R0 플러스 J의 X0 플러스 2X1이 되죠. 그래서 영상분 임피던스하고 정상분 임피던스 2배가 0이 되면 R0가 0이면은 무한대가 돼. 그럼 얘네들을 막을 방법은 저항을 접속하는 거야. 그게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이거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저기 잘 설명은 안 해드렸습니다. 배전 쪽이라 이것까지 해야 돼. 건축전기도 여기까지 안 하는데 물론 건축전기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NR이에요. NR. NR의 탄생 배경 중성점 저항의 탄생 배경이에요. 이게 선생님들이 고저항 접지 저저항 접지 배웠죠. 그 탄생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해하셨죠? 이걸 물어보는 건데 출제자는 여기까지 알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7번은 어려워요. 그래서 7번 아마 선생님들이 선택하면 해도 돼. 근데 요거 3번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게 NR 그 다음에 GTR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NGR NGR은 꼭 리액터하고 레지스터 여기서는 뭘 물어봤어요? 레지스터 물어본 거야. 요거 여기 딱 레지스터라고 딱 줬잖아. 그죠? 이상전압 억제 대표적인 게 철공진 억제야. 철공진 7번은 그래도 좋은 문제다. 나중에 25점짜리로 또 나올 수 있다. 이거 25점짜리. 그래서 요번에 요번에 시험이 왜 어렵냐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 7번까지 딱 보니까 다 알아. 다 아는데 다 25점짜리야. 다 아는데 다 문제가 하나가 없어. 다 2개 아니면 3개야. 뭐예요? 핵심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라. 그 얘기예요. 25점짜리를 내가 10점짜리로 딱 표현할 때는 핵심 그 내용에 제일 되는 핵심 1, 2번 그것만 딱 쓰라 이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는 좀 간단히 한 줄로 줄이고 가장 큰 것만 네가 좀 부연 설명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교시는. UPS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아직도 UPS가 뭐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뭐 그냥 점수 주려고 만드는 거야. 8번. 예, 이거는 8번은 그냥 기본에다가 점수 주려고 만든 거다. 저는 그냥 한 번 더 보시라고 다이내믹 UPS 구성도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이내믹 UPS 중요합니다. 플라이휠 UPS는 왜? 원래 건축전기 문제지만 발성 배전에서 더 중요해. 왜 그러겠어요? 관성 때문에 관성. 우리 기존의 UPS는 정지형이죠? 걔네들은 계통의 관성을 공급 못 해줘요. 근데 플라이휠 UPS나 다이내믹 UPS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계통의 관성을 공급해 줄 수 있죠. 한마디로 동기조상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그래서 발성 배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이내믹 UPS하고 플라이휠 UPS 알고 계셔야 돼요. 9번은 풀었어야 돼. 이거 풀는 사람은 점수 많이 받았을 거야.
수전단 전압에 따른 전력 전송 능력과 전압 안정성 지표. 저는 여기서 딱 요걸 딱 보는 순간 이거 PV 곡선이네. 저는 농담 아니고요. 이거 문제를 딱 이제 처음 딱 받아보는 순간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딱 읽어보고 PV 곡선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이준호 교수님 책 보잖아요. 그냥 중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책 볼 때 중제목을 열심히 책을 보실 때요. 1번에 그다음에 1번에 1번에 A, 2번에 A. 여기까지는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림 들어가고 이 책이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도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요걸 안 봐. 요걸 안 보고 여기서부터 봅니다. 여기서부터. 얘는 그런 거지. 밑에서부터 뒤에 다 봐. 그다음 밑에 거 이제 다 이해했어. 근데 제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 해. 책은요. 책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책 맨 앞에 있죠? 왜 순서가 1페이지에 있어요, 책에? 그거 보라는 얘기야. 1페이지에 있는 게 다 기술사 25점짜리 문제야, 그게. 제목이. 그 다음에 책 안으로 들어가면 대제목, 중제, 소제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바로 기술사 기출문제입니다. 다. 아셨죠? 제목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이거 다 제가 다 겪었던 얘기야.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보는 거. 아셨죠? 근데 이걸 못 부르면은 그 다음에 전압 안정성 지표는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PV 곡선에 이것만 본 거잖아요. 요것만 본 거잖아. 이거 말고도요, QV 곡선에서도 지수 있고요. 그 다음에 PQ 커브에서도 요거 안정성 지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물어본 건데, 책에서는 더 개별 조사하셔서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9번은 풀면 좋은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솔직히 못 외웠어요. 이거 용량은 외웠지. 14,000, 15,000. 이건 외웠죠. 근데 뭐 때문에 못 풀어요? 저 이거 보고서 무슨 생각했냐면, 넌 외우니? 너는 알고, 문제 낸 사람한테 넌 알고 있니? 솔직히 이거 딱 보고서 너는 암기하고 있어? 20kg, 33kg, 30 몇 킬로 넌 알고 있어? 이거는 여기까지가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벌써 전압별 여기에 이제 또 맛이 가는 거죠. 그죠? 22.9하고 6.6이 같이 있잖아. 그죠? 이거는 저 선택 못 합니다. 근데 정리는 해놓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3분할 삼형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전선로의 기본 용량 분할하고 여기 분기선 분할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통 3분할 삼형계하고 배전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리클로저 위치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것들 좀 공부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배전선로는. 10번은 못 풀고 11번 이거 못 푼 사람은 진짜 제 강의를 들으면 안 돼.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전이 11번 선택하고요. 이거는 만점 61.8. 접지저항은 어떻게 측정해요? 접지저항은 어떻게 측정하죠? 이입된 전류에 의한 전위 상승으로 측정하죠.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류계가 필요하고 얘를 측정하려면 전압계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전압이죠. 자, 전압은 기준 전위에서 측정해야 됩니다. 기준 0점. 전압계는 기준 0점이 있어야 돼.
우리 압력계로 치면 이 기준 0이 절대 압력이죠. 절대 압력이 있고 계기 압력이 있고 측정 압력이 이게 있잖아요. 우리 압력계로 치면은 절대 압력 0점. 근데 여기 만약에 기준 전위가 5V였어. 근데 여기서 내가 전압계를 측정했더니 이게 10V가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5V예요, 10V예요? 기준이?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요게 얘네들의 전압입니다. 즉, 영전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전압계는요, 달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전압을 측정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0전압이 돼야 돼. 왜? 그럼 여기 접지 하나가 있어. 접지 하나가 다 있고 이게 피레침이야. 그럼 얘네들 전위상승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전위상승. 얘네들 0전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유입된 전류에 의한 요 접지극의 전위상승을 측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가 전압계 달 때 전압계 어디다 달아야 돼요? 예? 얘 전압계 어디다 달아야 돼? 여기다 달아야 돼. 하나는 여기 전위상승이 자 여기는 여기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했어. 여기다가 측정했어. 여기다가. 그럼 얘가 측정한 전압은 어디서부터 어디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된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요 전압계의 한 극은 어디 있어야 돼? 이론상으로? 무한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무한대잖아. 플러스 무한대. 여기가 바로 V는 0지점이에요. 한 극으로 접지극 하나를 측정할 때 우리가 못 잰다는 얘기야, 이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 이러지 말고 그러면은 야 여기서 전류를 보냈으니까 전류를 빼내는 걸 하나 더 만들어. 이렇게 마이너스 I. 여기서는 이 대지에 전류를 주입했잖아요. 주입했으니까 플러스 I 대지 기준으로. 얘는 대지에서 전류를 빼갔잖아요. 마이너스 I 열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압계를 연결하면은 전류계를 연결하면 전류는 측정했죠. 그러면은 전압계는 어떻게 될까요? 얘 마이너스 I 때문에 전위상승이 또 이렇게 되죠. 음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위가 같아지는 지점. 여기다가 전압계를 딱 달면 되겠네. 여기가 바로 이론적으로 전압이 0전인 지점이다. 이 얘기야. 거리적으로는 L적으로는 여기가 거의 무한대 지점이다 이거죠. 이게 봤더니 여기가 1P라고 하면은 여기가 0.618이 되네. 이게 바로 61.8% 법칙. 61.8% 법칙은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전위 0점을 찾는 문제예요. 0점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다. 아셨죠? 이거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만점 맞아야 돼. 유도도 하시고 개념도 쓰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차단기 0점 추이 현상. 와, 너무나 쉬운 문제죠. 보통의 단락전류는 우리 교류계통에서의 단락전류는 이렇게 생기죠. DC분이 단락전류는 저희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단락전류 다 외우게 시킵니다. 물론 저만 외우고 있는 것 같아, 느낌상. 단락사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배터리가 있었어. 아니면 여기에 정전 용량이 있었어. 그럼 단락사고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R, L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은 얘하고 만약에 얘가 무시할 수 없는 전원이다. 그럼 단락사고 시 일로 빨려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올 거냐, DC분이. 그죠? 그럼 DC분이 올라갑니다. 오프셋 됩니다. 더 합쳐져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최근에 이게 DC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DC 배전 배울 거 아니에요. DC 배전 단락전을 이렇게 불거든. 근데 DC 배전에는 뭐가 많아요? 배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DC 배전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에너지를 저장하려면은 ESS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DC가 이렇게 따라 들어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합쳐진 이 AC 성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요만큼 오프셋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프셋, 오프된 IS 단락전류. 차단기는요, 보통 3에서 4,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게 1사이클이죠. 1사이클이고 요게 2분의 1사이클이잖아. 그죠? 이것도 문제 나왔죠? 이거 4분의 1 사이클 아닙니까? 2분의 1 사이클이죠. 얘 무시하니까, 작으니까 얘 무시해서 얘나 거의 1사이클이고 여기를 2분의 1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얘도 문제 나왔잖아요. 물어보는 거. 여기서 끊는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은 오프셋이 안 됐을 때 DC분을 끊는 거. 자, 오프셋 안 됐을 때는 여기서 끊게 되면요. 요거만 전류 재단이야. 요거만. 근데 오프셋이 되면요. 이 DC가 이만큼 끊어야 돼. DC를 끊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차단기가? 전류 재단 서지가 발생하죠. 전류 재단 서지가요. 얘를 끊을 때는 요만큼인데 얘를 끊으면요. 전류 재단 서지가 몇십 배 증가합니다. 차단기가 재점화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 차단이 일어나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0점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차단 시간도 느려져. 얘네들은 빠른 0점이 왔죠. 근데 빨간 거 오프셋 된 거는 아직 0점이 안 왔어. 여기서 차단 못 해요.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봤자. 그러면은 뭐가 지연돼요? 차단 시간이 지연돼. 차단 시간이 지연되는 게 뭔 문제일까요? 선생님들? 응? 차단 시간이 지연되면은 델타 P에서 고장, 복구, 등면접고. 이게 델타 차단기 차단 시간이다. 차단 시간이 지연됐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만약에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차단 시간이 지연되면 탈조되죠. 안정도가 안 좋아지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법이에요? 등면적법이죠. 그죠? 단단법에서는 뭐로 설명해요? 단단법에서는 이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해요? 0.6초인가 5초인가. 0.5초, 6초 안에 차단하면은 얘가 수렴하고요. 차단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더 늦게 끊으면은 발산합니다. 단단법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등면적법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죠. 이 두 그래프의 핵심 키는 뭐야? 차단 시간을 지연하면 안 된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한테. 아셨죠?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보다. 근데 원래 내용이 어려운 거야, 이게. 0점 추이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풀었을 텐데 선택 못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12번 SMR은 제가 시험 보기 전에
SMR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보러 하라고 했습니다. 얘들은 약 0.5기가에서 5기가와트죠. 한 200에서 300? 한 300에서 한 500메가? 아니면 1기가까지. 서울, 부산. 여기는 도시가 아니야. 일단 여기 나무가 많아. 나무 풀. 풀나무, 청정지역. 다도에 뭐 해상공원, 뭐 깨끗하단 얘기지, 깨끗하단 얘기지. 부하가 없단 얘기죠. 물론 요 밑에 이제 뭐 몇 개 있지만. 최근에 이슈, 평택. 여기는 전력 부족. 여기하고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 전력 남아. 전력이 남으면은 요 밑에 지방에서는 뭐 해야 돼요? 발전기? 차단해야 됩니다. 발전기를 차단하거나 부하를 만들던가. 이 부하 만드는데 최고가 뭐죠? 요즘에 전력, IDC. 예를 들어 기본이 80메가, 100메가야. IDC는 좀 큰 데가 100메가예요. 하나가. 우리 수용가가 20메가잖아. 투투나인. 투투나인 수용가 5개짜리가 바로 IDC야. 감이 오시죠, 이제? 투투나인 수용가 5개가 IDC야. 5개가. 선생님, 뭐, 웬만한 현장들은 다 투투나인이고 좀 큰 현장에 계신 분들이 154잖아요. 154 변압기가 전격이 몇 앰프예요? 2앰프에 154가 터졌어. 뭐 45, 60앰프에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투나인 단락전류 계산할 때 1차측을 단락용량 100앰프에 아니면 기준용량 100앰프에 이렇게 잡잖아요. 그게 154 변압기 기준으로 그렇게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60앰프에 정도 된다고. 그럼 154 변압기 60앰프에니까요. 우리가 대용량 배전 15MVA, 대용량 배전 15MVA잖아. 그래서 154 변압기 60MVA 라인이 4개 나와. 15, 15, 15, 15에서, 응? 그래서 저게 대용량 배전솔로고, 이게 배전솔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용량에 대한 감이 없어, 아직. 감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근데 얘네들이요 이거 이렇게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겠어요? 여기는 신재생이 남아들고 전력 설비가 없는데 아예 안 내려가. 100억을 줘도 안 내려가. 왜? 전산센터라는 거는 거기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가치가 선생님들 신용카드, 은행정보, 그 다음에 나중에 AI가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그 신용카드 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가 이제 AI로 데이터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요 사람은 요때 월급날이 요때고 요때 이제 며칠 참다가 요때 한번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탁 튀어주면 얘는 살 확률이 75%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이게 보다 보면은 내가 이거 분명히 본 건데 이게 왜 뜨지 하는 거 있죠. 선생님들이 이미 전산센터 속에 선생님들의 데이터가 다 돌아가지고 가공돼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게 데이터가 일로 안 가. 왜? 한번 전산센터는 정전되잖아요. 그러면은 조단이야, 조단이. 옛날에 몇 년 전이야? 10년 전에 우리은행 전산센터가 셧다운 됐을 때 손해액이 얼마냐면 8천억이었어. 8천억. 지금은 조단이에요.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서버 하나에 이 렉 있잖아요. 원가는 수백이지만 여기 보험금이 얼마냐면 여기 데이터 때문에
요 렉 하나가 10억이야. 요런 깡통 있죠? 요게 10억이야. 보험금이 셧다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몇 천억, 몇 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평택, 그다음에 여기 뭐 용인, 예? 용인 뭐 SK 짓는데 여기다가 뭐 분산 전원 공급해라? 미친 짓입니다. 무슨 SK에다가 뭐 반도체 공장에다 무슨 분산 전원을 공급,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해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IDC하고 찰떡궁합이 소형 원자로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지 빌리티 지금 한 9만 원, 10만 원 하죠? 사세요 그냥. 돈 있으면. SMR밖에 없어요. 그래서 SMR이 주로 이제 이런 데다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고로 이제 걱정되는 게 두려면은 당연히 안정입니다. 안전. 인간에 대해서는 안전한 거, 개통에 대해서는 안정한 거. 응? 그래서 얘네들은 불나면요, 아니면 화재 나면은 전부 다 냉각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듐 사용합니다. 소듐 냉각제로. 일반적인 우리 냉각제로 중수 이게 아니야. 얘네들은 소디움이나 이런 걸로 냉각 능력이 극대화된 거, 그런 애들 반응성이 적은 것들, 그런 거 쫙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형 그렇게 안정성과 안전성이 판별이 되면 어디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하 근처에다가. 아니면은 여기 없는 땅 있잖아요. 딱 두 개만 지으면 돼. IDC랑 SMA랑. 그럼 얘가 뭐가 있어요? 부하 분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 전산네트워크 어디다 지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앞마당에다 지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 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은 그게 뭐죠? 우주로 쏴야지, 테슬라처럼. 이런 게 진짜,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다, 밀어나고 뭐 이거 뭐 인증 때문에 못 해먹겠다. 우주로 쏘는 거야. 왜? 인증이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게 법이야, 거기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몇 개 쏘아길 때 이것만 딱 허가 받으면은 각종 뭐 소방시설 안 해도 돼. 뭐 전기 이중화 안 해도 돼. 지네가 그냥 거기서 그 시스템 만드는 게 그게 자체가 그게 저기니까요. 그게 물론 쏘아 올리는 비용보다 이런 인증값이 몇백 배 더 많이 드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하에 근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작으니까요. 두 가지가 핵심 키야. 출력 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분산할 수 있다. 아니면은 부하 중심에 둘 수 있다. 이게 키야. 그럼 출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델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즉 AFC나 이게 된다는 얘기야. LGA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뭘로? 원자력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자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만 하면은 피크칙 조정까지 할 수 있어서 주파수 조정까지 할 수 있다. 그 지역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예요? 당연히 이거죠. 부하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겠죠. 부하, 균등부하. 그 다음에 부하 말단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분산부하율. SMR의 핵심 특징 두 가지는요. 델타하고 뭐다? 분산부하율이야. 아셨죠? 그 다음에 시대에 부응한다. IDC하고 찰떡궁합이다. 왜? 이 용량하고요, IDC하고, 자, 이게 세 개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부응으로 IDC 수요가 지금의 1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보고 자꾸 IDC 나오면은,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가서 경험을 쌓으라고 하는 게 그 얘기야. 10배 증가하던가.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게 SMR이에요. 얘하고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이 하는 게 이게 네 개가 세트야. 지금 얘 시험에 나오고 얘 시험에 나오고 얘네들은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얘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얘가 나오겠지. 자, IDC 용량이 보통 0.1기가, SMR 0.1기가, 70kV 0.1기가, MVDC 전압이 딱 여기 100kV죠. 100kV 이하잖아. MVDC가. 그죠? 100kV 이하면 이거 아니야? 얘네가 세트로 움직이는 있는 거야. 세트로 지금. 그런 시대적 상황을 잘 보고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셨죠? 이게 SMR은 중요하고요.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류까지 넣었는데요. 종류도 다 암기하시고요. 특징을 뭐 쓰실까 고민하셔야 돼. 특징이 보면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얘기한단 말이야. 특징을 SMR.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책에서 봤던 그런 내용으로 쓰셔야지 점수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1교시는 무난하지만 10문제를 선택은 할 수 있다. 선택은 할 수 있지만 2개, 3개 관련도 까다로운 문제가 조금 나왔다. 그래서 무난하지만 약간 시간은 걸리는 그런 교시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문제를 한 공부 3년차, 4년차 이상들은 10문제를 선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조금 이제 깔끔하게 쓰고 잘 써야 돼.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